네, 안녕하세요. 포텐셜 TV의 황희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건우입니다. 네, 오늘도 결혼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 또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결혼, 저출산 이런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제가 최근에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결혼과 관련해서는 나이 차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1살, 2살 연상 여성 결혼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나이가 중요할까 싶었는데 사회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고정관념은 늘 아버지가 나이가 좀 많았어.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세대는. 그렇지. 네. 그리고 내 또래나 내 주변도 웬만하면 여성분들이 더 어렸지. 그렇잖아. 지금도 사실 그렇게 된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렇지. 케이스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이번에 김연아 선수도 5살 연하랑 결혼을 했잖아. 고우림 선수와. 네. 고우림 선수야? 고우림과. 가수. 네. 그치? 선수래. 네. 근데 왜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런 연상 연하 커플이 많아졌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력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 그렇죠. 일단 원인은 그게 좀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남성분들이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기까지, 그리고 자리를 잡아서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마련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연하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형성 과정에서 상호 간에 조금씩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기에는 최근에 이런 저임금, 그리고 고물가, 그리고 이제 부동산 비용의 그런 이제 취득 비용이 높은 상황에서는 자력으로 해결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남자도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이 좀 평등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금액대, 그런 이제 자본의 수준을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 그렇게 따졌을 때 군대 문제가 일단 한 2, 3년 정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지. 사회 나와가지고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돈도 벌고 취업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성과는 한 2, 3년 정도의 차가 계속 자연스럽게 나지. 나잖아요. 그러니까 복학생 오빠. 네, 그러니까요. 그런 거 하면은 뭐 이제 기본적으로 두 살, 그리고 휴학 한번 했다. 그럼 3살.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3살에서 4살 연상의 그 남성과 여성의 교제 비율이 높은 편인 거지. 그리고 뭐 대학생 때도 보면 복학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뭐 후배, 같이 수업 듣는 후배랑도 그렇지. 눈이 맞게 되고 통계적으로 그럴 거야. 있으니까 역시나 그런 비율이 좀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근데 이게 이제 단편적인 현상일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닌 것 같아. 이제는 사회적으로 이 구조가 좀 대세로 자리 잡지 않을까. 그럼 내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연상 연하 커플, 그러니까 여성의 나이가 더 높은 커플의 비중이 많을수록 우리 사회는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이랑 그런 이제 재테크나 아니면은 뭐 이런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 그런데 저는 이게 이런 구조도 있지만 이게 여성이 많아지는 게 역전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율도 이제 상당수가 늘어나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사회적인 약간 현상? 그런 분위기에 좀 그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이게 그렇게 단편적일 것 같다. 단편적으로 저는 약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반대로 아예 그냥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야. 여성이 더 연상인 비율이? 그렇지. 그러니까 물론 지금 통념상으로 군대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의 나이가 더 많은 그런 커플들의 비중은 여전히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연상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그런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경제력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한, 그리고 또 하나 여성의 경제력이 높을수록 자신의 그러한 위치와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는 남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 나이와 상관없는.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여유로움이 상대적으로 그 남자에게는 좀 더 편안한 그런 분위기로 제한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 남자 입장에서는 편하게 대하거나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해봐. 누나가 편하잖아?
편하긴 하죠. 그치. 그러니까 편한 거. 근데 또 좋은 건 달라질 수 좋은 건 있어요. 다르지. 그렇지. 근데 아니 연상이 좋아요, 연하가 좋아요? 예쁜 게 좋지. 예쁜 분이 좋지. 네. 근데 그런 것들은 남자는 뭐 이렇다 해도 여자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능력 있는 남자 만나고 싶은 건 맞겠지. 근데 네. 남자 입장도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나고 싶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는 어느 정도 외적인 부분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도 편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인 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여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 사실 뭐 경제력만 아주 출중하다라고 하면 그런 거 따지겠어요. 그냥 좋은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긴 하겠지만 사실 결혼이라고 하는 게 되게 현실적인 부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뭐 주거 문제도 그렇고 또 2세 문제도 그렇고 이게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2세를 갖는 비율이 줄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연상에서 연하를 바라봤을 때 매력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 지금 연하 이제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봤잖아요. 근데 연상이 연하를 왜 선호하는 연상의 걸까? 여자가 연하의 남자를 볼 때? 아니요, 둘 다.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사실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상대적으로 왜 연상 연하에 대한 비중이 높냐로 놓고 봤을 때 동질감보다는 그 차이점에 의한 상호 간의 매력도가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상호 간의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네. 내가 모르는 걸 저 사람은 알고 있어. 그게 뭐야? 라는 호기심이 먼저 발동을 하고 그 호기심으로 인해 가지고 매력도가 생성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관점에서 연상 연하의 비중이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지.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런 게 있었잖아요. 남성이 뭐 프로포즈를 할 때 프로포즈도 그러고 보니까 남성이 하잖아요. 보통은. 그거는 뭐 사실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것도 그럼 바뀌지 않을까요? 나중에 가서는? 딱 반지를 열었는데 막 디저트 먹는데 이게 뭐가 딱 바뀌었어. 남성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여자한테. 이거 뭐야? 반지. 우리 결혼하자. 여성이 딱 얘기하고 그런 분위기로까지 뭐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전에 내가 비슷한 드라마 하나 봤을 때 되게 인상 깊었는데 오정세 배우가 염혜란 배우랑 커플이었는데 누나 동생 관계였어. 근데 염혜란 배우가 극 중에서 변호사였거든. 오정세 배우는 그냥 평범한. 근데 이제 갑자기 그 이번에 글로리에서 대박난 그 염혜란 배우가 되게 멋있게 하고 나와서 야 타 이러는 거야. 왜? 너랑 같이 살 거야. 빨리 타. 나 씻지도 않았는데 그게 중요하니? 그냥 타.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분위기가 이제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되게 건가요? 센세이션했거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기 때문에 드라마에서도 현실 반영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그럼 미래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앞으로 미래 약간 그런 것도 좀 중요하잖아요. 난 계속해서 증가할 거라고 보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뭘까? 난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출산율,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비율의 차이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 초혼 연령이 낮아질수록 결국에는 이제 초산이라고 하지, 아이를 처음으로 낳는 그런 연령대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사회적 구조나 비용이 상대적으로 예전과는 달라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럼 출산율이 늘어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줄어들 거라고 보세요? 줄어들 거라고 보는 거지. 왜냐면은 꾸준히. 그렇지.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아이를 갖고 낳는 것에 대해서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건강상의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 부분에서 한 명 이상 낳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계속 여기에 따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근데 지금 보니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는 맞다라는 쪽으로 어느 정도 또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또 로망이란 게 있잖아. 연상녀에 대한. 그러니까 좀 엄마같이 챙겨주고 자기도 좀 아직 나도 어른이지만 책임받고 싶고 사회적 부담도 그리고 짐도 크고 이러니까 이 부분에서 마음의 휴식처, 안정감 이런 것들을 바라는 연상녀를 바라보는 로망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오빠나 동갑에서 느끼지 못했던 뭐 이런 게 귀여움, 귀엽네. 뭘 해도 용서가 되는, 뭘 해도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세팅이 되기 때문에라고도 생각이 들어.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비중은 높아지는데, 근데 우리는 이 현상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질까라고 봐야 되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에서 이제 유지가 되는 선에서 결혼까지 이어진다면 어디서 살까? 난 아파트에서 살 것 같아.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오르겠지. 아파트를 선호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주거 문제, 주거 환경, 주거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는 그런 이제 비중이 낮아질 뿐더러 아이의 그 숫자, 출산 숫자, 출생 숫자도 거의 한 자리 될까 말까.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뭐 양육비,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갖기 위해 들어가는 노력,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나중 가서는 요즘도 이제 물론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들도 많아졌잖아요. 그렇지. 예. 나중에는 사실 이런 부분이 좀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여성이 회사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남성이 주부처럼 집에서 육아를 하는 남성도 요즘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렇지. 드라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진짜 이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변화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나는 뭐랄까, 그러니까 이게 옳다 뭐 그르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예,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죠. 사회적인 구조의 변동으로 인해서 흘러가는 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봐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빠 차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이제 누나 차 이런 노래로 지금 좀 바뀌면 좋지 않을까. 제대로 한번 해볼래? 안 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상남, 연하남, 그리고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